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고혜수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이 있는 경우 추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드름 패치를 붉고 곪은 화농성 여드름 병변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여드름 패치와 같은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붙이면 여드름균처럼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하는 세균들을 활성화시켜 염증이나 감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름이나 진물의 배출은 막으면서 잘 흡수하지 못해 피부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화농성 여드름에는 항균 작용이 있는 과산화 벤조일 성분이나 항생제를 도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산해질산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성분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거의 가라앉아 평평해지고 진물이 나지 않는 경우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같은 붉은기와 염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함유된 여드름 패치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바르는 제품의 궁합을 생략하지 않는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집에 여드름에 바르는 제품을 몇 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르는 여드름 제품은 크게 세 그룹. 좁쌀 여드름, 즉 면포가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것, 붉고 아픈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 흔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포가 쌓이지 않게 해주는 약은 대표적으로 레티노이드 계열인 디페린겔, 스티바 또는 20 크림, 아크리프 크림, 에피듀오겔 등이 있습니다. 레티노이드 계열 성분은 자극이 커질 수 있어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으로는 클렌다마이신과 같은 항생제나 과산화 벤조일 성분이 있습니다. 항생제의 경우에는 자극이 거의 없고 효과적이라 많이 사용되지만 여드름균의 내성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산화 벤조일은 내성을 일으키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와 과산화 벤조일 성분을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뿐 아니라 내성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듀아겔과 같이 두 성분이 섞여 있는 도포제도 있습니다.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분이라면 좁쌀 여드름에 효과 좋은 레티노이드 계열 도포제 1개, 화농성 여드름에 효과 좋은 항균 효과가 있는 도포제 1개씩은 추천드립니다. 다만 스티바나 20 크림과 같은 트레티노인 성분은 과산화 벤조일과 만나면 산화가 되고 빛에 노출 시 이러한 작용이 커지므로 동시에 도포하면 안 됩니다. 아크리프나 디페린과 같은 다른 레티노이드 계열은 괜찮습니다. 여드름이 있어서 보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성 피부라 세안 직후에도 전혀 당김이 없다면 보습제를 도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습제가 필요합니다. 기름지지만 여드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엄청 건조하지만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약이나 연고, 시술 중에는 각질층을 얇게 하는 것이 많은데 장벽이 약해져 민감도가 증가할 수 있고 여드름으로 인한 염증 자체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므로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면서 모공을 막지 않는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포가 많이 쌓이는 편이라면 특정 각질층의 지방산 비율이 변화하여 면포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산 성분이 보강된 보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고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